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OCI가 중복 추천을 많이 받았네요. 3명의 전문가가 OCI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섹터가 최근에 솔솔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추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코스피 쪽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61% 비중으로 집계가 됐고 코스닥은 39%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오늘 OCI가 많이 좀 들어있어서 화학섹터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제조업체 22%, 화학섹터 22% 비중으로 집계가 됐고 IT 소프트웨어가 11%, 그리고 오늘 조선섹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운수장비 쪽이 11%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현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KCC 건설입니다. 자, 이 종목 주목하시는 그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네, 요즘 시장이 이제 증권주와 더불어서 건설업종이 핫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CC 건설은 KCC가 지분 한 36% 정도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업계 한 25위권의 중위권 건설사입니다. 이 정도의 포인트는 예사 작년에 이제 부실 부분들을 거의 다 정리가 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사가 이제 해외 사업장이라든가 국내 사업장에 대한 자연기 대여금에 대해서 좀 상각을 좀 완료했고요. 여기다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까지 좀 반영을 하면서 작년에 한 1,400억 정도 단기 순손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부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KCC라든가 를 통해서 그룹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서 유상증자 자본 확충에 좀 나서면서 이런 또 부실 부분들이 작년에 올해 상반기 때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클린하게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산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재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 수주를 좀 늘려나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부실 부분 정리와 함께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거다. 이미 저 1분기 때 예사가 4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클린화와 함께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대표적인 종목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시가총액이 자본총액이 증자를 통해서 지금 4,100억 정도가 좀 되는데 그래서 현재 예사 시가총액이 지금 2,500억 됩니다. 즉 PBR로 따지면 지금 0.6배 되는 수준이니까 상당히 재무 클린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PBR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만 증가세로 돌아선다 한다면 충분히 예사 과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했었는데 주가에 어떤 상당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 KCC 건설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그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차익금이 많고 재무 안전성은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새 경제팀에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그 종목군이 바로 건설주긴 하지만 대형주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종목의 차이점이 좀 매력적인 점들 꼽으라면 어떤 점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차익금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작년 연말에 부채 비율 예사가 거의 300%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작년 연말 수준이고 올해 이제 자본 확충을 하면서 증자하면서 한 1,200, 300억 정도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실제로 부채 비율은 지금 한 190%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건설업체가 200% 미만이면 거의 우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A등급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사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이 내수적이거든요. 해외 쪽에
대형사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대형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악재가 많습니다. 상반기 때 단합과 관련해가지고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두세 번 이상 공공 입찰과 관련해서 지금 입찰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입찰 제한을 좀 받고 있지 않겠지만은 그 부분이 악재로 노출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약 4,3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담합에 따른 공사 과징금을 얻어맞았습니다. 뭐 대형 건설사 기준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 800억대, 뭐 대림산 같은 600억 정도 과징금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3분기, 4분기 때 손실을 실제로 반영이 된다 한다면 이익이 좀 급감할 수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KCC 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단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자유롭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뭐 아무래도 주택건설 위주로 해서 이제 재개발 위주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의 포인트는 조금 얘기했다시피 PBR입니다. 지금 0.6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다 최근에 주가 상승하면서 PBR 측면에서 1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이제 영업이 증가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면 아무래도 현재 지수가 또 올라간 상태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월 고점까지 어떻게 좀 반등이 좀 가능할런지, 지금 7월 저점 대비로는 벌써 한 40%가량 주가는 좀 올랐거든요. 올라가신 룸을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신지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최근에 이 종목은 이제 10,000원대 전후에서 유상 신주 물량이 1,560만 주 상장이 됐거든요. 그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000원대 물량대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박스권 물량대는 돌파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 증자를 감안하게 되면 저항선이 이제 14,500원대입니다. 수정 주가를 감안해 본다 한다면, 그래서 3월달에 고점대가 지금 1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14,900원, 15,000원대인데 현재 어떤 건설업종의 이제 분위기라든가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이상 신주 물량 이후에 어떤 수급상에 어느 정도 문제점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만만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11,000원대에서 물량이 많이 거래됐고 또 12,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또 11,000원대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차익성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건설주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바람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12,000원 아래 정도에서 오늘 내일 정도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신 분들은 매매 전략 약간 12,000원 아래권에서 11,800원 정도 좀 잡아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현재 더 건설업종의 분위기로 봐서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예상 15,000원 가도록 PBR 측면에서 0.8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15,000원 좀 보시고 선절 가격은 최근에 종목이 11,000원대에서 올라왔으니까 1,800원 정도 내외 정도로 선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KCC 건설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점을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역삼 지점으로 가보죠. 정명준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목이 성광밴드네요. 자, 이 종목 주목하신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거의 오랜만에 코스닥 종목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성광밴드는 몇 가지 살펴본다면 가장 포인트는 최근의 실적 하락세, 악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쪽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광밸브는 일단 밸브나 이렇게 이음을 큰 유압시설 이런 걸 이음서는 피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전방산업이 조선업이나 플랜트 산업이 침체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밴드로 볼 수 있는 성광밴드 업체도 같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하락으로 인해서 수주액이 분기 수주액이 매분기 한 200억 후반대에 머물다가 200억 초반대까지 계속 떨어지면서 실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화가 환율이 하락하면서 어떤 수출 쪽에서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하락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러면 이 실적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을 좀 주목해야 되냐 이쪽 측면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2분기 또는 3분기까지도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이유로는 작년 하반기 어떤 이런 피팅 밸브 업체들은 수주가 미리미리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실적이 한 2분기 지나서 반영이 됐는데
지난 하반기, 그다음 올해 상반기에도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실적 하락폭을 줄이는 이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됐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개선을 뭐 한다기보다도 실적의 어떤 하반 경직을 확보하고 턴할 수 있는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3, 4분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EPC 업체라 그래서 어떤 일괄 공정 업체들의 특히 일본 쪽에서 수주들이 좀 늘어날 조짐이 있고, 바로 이거는 아마 3분기하고 4분기에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하락폭을 줄이고,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더 나은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점이 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는데, 역시 어떤 실적 개선의 큰 폭 개선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종목의 19,000원대가 아마 2008년부터 형성된 강력한 지지선이고, 이것은 어떤 그 기업의 본질 가치의 하단부를 어느 정도 구체화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하단부에서 아직 탈출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한 21,000원 후반대, 22,000원대 근접하면은 아마 그 매도 물량, 특히 기관 투자자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손절매 물량으로 좀 출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에 하락폭을 좀 이용해서 빨간불일 때 따라붙기보다는 하락할 때 나눠서 한번 사시고 좀 더 보셨다 또 나눠서 사시는 전략이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주 상황이나 실적이나 2분기는 좀 부진하겠지만 3분기부터의 이 모멘텀을 좀 보고 계시는군요. 4월부터 조정 이후에 한 2달간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났다가 어제 보니까 60일선 뚫고 올라선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박스권 탈피의 이 신호라고 좀 볼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듯이 22,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이상까지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가격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6월하고 7월 사이에 어떤 기술적으로 쌍바닥이 형성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물론 쌍바닥을 어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사유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들어서 실적이 이제 개선 조짐을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쪽을 좀 추론을 해본다면은 22,000원대 매물에 좀 치열한 공방이 좀 있을더라도 결국에는 소화를 시키고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어떤 6월, 7월에 어떤 쌍바닥이 형성됐고 최근에 다소 거래량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방금 얘기 드렸지만 그 가격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낙폭 만의 수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23,500원 정도까지 낙폭을 만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쯤 되면은 3분기를 떠나서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전망치가 시장에서 투영이 될 것 같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은 당연히 직전 저점으로 볼 수 있는 19,000원대, 그러니까 19,500원 정도,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낙폭을 만회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19,500원 정도로 손절매를 잡고 트레이딩을 해보시면은 크게 나쁜 성과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성광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광밴드입니다. 목표 주가 23,500원, 손절 가격 19,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KCC 건설은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가격 1,8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장 전에 실적이 많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인터넷과 게임주들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는 그런 시점이 좀 됐는데요. 오늘 다음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실적은 좀 부진한 그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음 영업이익이 166억 원,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봤을 때 30%가량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은 4.8%가량 늘었습니다. 1,38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2.7% 줄어든 13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보니까 디스플레이 광고 쪽은 괜찮았는데, 월드컵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런 이벤트 효과에 좀 괜찮았는데, 게임 쪽, 웹보
블루코드 규제 영향 때문에 지금 게이밍 매출이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부진한 그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주가도 1% 이상의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컴즈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역시 부진한 실적입니다. 영업 손실이 48%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 적자 수준이고요. 매출액도 33% 감소, 순손실은 32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가 역시 1.46%가량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KTH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영업이익이 31%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1%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잠시 후 탑팀 중계석에서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